오늘은 2024년 8월 3일 오전 11시 9분,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이주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세겜에 일단 정착을 했어요. 세겜에 그 땅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낳고 또 딸 하나 또 이렇게 해서 전개가 되는 그 상황인데, 1689년 기원전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세겜 땅으로 이주했다. 예. 1689년 야곱이 97세에 가나안 땅 첫 정착지 세겜에 이주할 때부터 1656년 야곱이 130세에 직계 70인을 데리고 이집트 이주하기까지 약 3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긴 기간이에요.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근무하고 왔을 때 그 온 이후로 33년간, 그러니까 33년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이 130세까지 33년간, 유다는 10살에서 43살까지의 유다의 가정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 혼인 가족 관계가 있고, 유다의 후손이 있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세겜에 이주할 때 야곱이 97세, 레아가 42살, 그 다음에 라헬이 42살 똑같고, 또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7살, 또 루벤이 13살, 시몬 12살, 그 다음에 유다가 10살, 유다 10살일 때 아주 체격이 좋고 덩치가 좋아서 성숙해가지고, 이때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혼인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 6살, 그 다음에 벤자민은 출생하기 전이고, 그래서 유다가 일찍 혼인을 해서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창세기 34장 이전에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살았던 이야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8장 훨씬 그 이전에 해당하는 야곱이 97세에 세겜으로 이주했을 때 유다는 혼인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야 돼요. 자, 야곱 97세에 가족을 이끌고 세겜에 도착한 지 얼마 후에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으로 갔다. 그가 아둘람의 한 사람에게 갔으니 그 아둘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의 이름은 히라였다. 아둘람 사람 친구 남자 히라였다. 아둘람에 거주하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아둘람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한 딸을 보았는데,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알리아스였다. 11살로 추정이 되고, 수아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수아의 딸이었다. 유다가 알리아스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이제 혼인했다는 얘기죠. 알리아스가 12살부터 16세 사이에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 실라를 낳았다.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있는데,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재했고,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 시작은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에 10년쯤에 이미 힉소스 외국인 왕조가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요셉이냐 7살일 때 이제 힉소스 왕조가 들어선 것 같고, 요셉이 110세 사망할 때 1585년 한지 사망하고 나서 1년쯤 후에 이집트 파라오 마그론이 전사를 했다. 1584년. 그러니까 이 아들 파라오의 이름은 마그론이에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했다. 붕괴된 것은 이제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약 3, 4년 걸렸어요. 그리고 또 제18왕조가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는데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쪽으로 이제 쫓겨나고 또 가나안까지 쫓아가서
힉소스 왕조를 이렇게 전쟁을 해서 몰아낸 것 같아요. 자, 힉소스 왕조는 언제 존재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요때 존재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 존재 기간이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이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지 10년쯤 후에 셈족, 이방인 셈족 왕조, 요셉이 17세, 26세, 29세, 총 12년간 3년 동안은 감옥에 있었고, 또 9년 동안은 이제 노예 생활로 이제 경호실장 집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을 이집트의 힉소스 왕조의 총리로 기용하면서 요셉이 41년 또 39년, 그래서 요셉이 총 80년간 종신으로 총리로 근무를 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 왕조로 이 기간에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커졌고, 요셉이 110세에 사망하면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였고, 새로운 통치 권력 18왕조가 들어오면서 이집트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 정책으로 야곱의 아들들 70인 이주가 요때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노예화 정책을 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때 사망했고,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마그론이 요때 전사했고 81세로 전사했고, 통치 권력이 교체가 됐어요. 그냥 왕만 교체가 된 게 아니라 통치 권력이 교체가 됐고, 이집트 18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요때 1580년에 이집트 18왕조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집트 이주한 이후에 210년 만에 출애굽했다. 출애굽은 1446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1446년. 이집트 이주 후 요셉 총리가 80년 통치하에서 72년간은 아주 자유스러운 이집트에서 생활했고, 이때는 자유민이에요. 노예가 아니고, 그 다음에 통치 권력이 교체되고 나서는 이집트 18왕조가 통치 시작 후부터는 138년 동안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13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 생활은 아니고 약 72년간은 자유스러운 민족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 재산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138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나 모든 것이 이집트 18왕조의 통치하에 다 뺏기고 수탈당하고 해서 그냥 노역으로 이제 고생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관련 자료 출처는 이렇게 여기 이집트의 역사에서 두 번째 판,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썼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이렇게 됐고, 출판 연도는 이렇게 됐다. 페이지 61페이지에. 자, 세부 추가 자료는 여기에서 여기에 페이지 39에 43페이지.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은 약 108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역사책의 기록에는 요때 정도로 존재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108년은 그대로 따오고, 요거만 연대만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1688년부터 1580년까지 존재한 걸로. 그러니까 요게 좀 약 한 38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8년 정도. 자, 아래 기록은 야셀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서에 기록된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을 합성해서 만든 추정 연대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추정한 연대표고, 이제 야셀의 책의 연대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연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요셉이 17세에서 29세까지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고, 이집트 힉소스 왕조는 요때 존재했고, 힉소스 왕조가 초기 출범한 지 10년 차에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갔다. 10년 차에 요셉이 17살. 10년 차 이집트 힉소스 왕조 초기 출범했을 때 10년 차 됐을 때 요셉이 17살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7살쯤 됐을 때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고, 요셉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이집트의
아들 파라오가 전사하면서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하면서 힉소스 왕조, 그동안 108년 동안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힉소스 왕조는 이집트 나일강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하고 나일강 중부지역 일대를 지배했었다. 자, 요셉이 29세에 이집트 왕, 힉소스 왕조 이집트 왕 꿈을 해몽해서 요셉의 신분이 수직 상승했다. 총리로 깜방에 있다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바로 총리로 이렇게 바로 수직 상승을 해요. 이삭이 180세로 사망했다. 요때는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고,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이 29세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감옥에 있을 때 이삭이 사망했다.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됐고 1665년 이집트 힉소스 왕조가 이때 존재했는데, 힉소스 왕조 초기에 23년 차가 됐을 때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됐다. 그 다음에 요셉이 30세부터 71세까지 요셉이 총리 41년 통치할 때 총리 전반기 요셉이 71세 전까지 요때 총리로서 통치했다. 요때는 파라오가 존재했고, 파라오가 사망하면서 아들 파라오가 이제 요셉 총리 후반기 39년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664년 야곱이 122세, 에서가 122세, 이삭의 유산을 분할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에서가 유산을 이제 너고 나누자 해가지고 유산이 분할이 돼요. 상속 분할이 돼요. 그래서 유산 정리라고 상속 문서를 기록으로 남겼다. 야곱은 주로 부동산,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 들판, 그 다음에 에서는 돈과 보물, 동산, 가축,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당장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 총리가 약 2년 차로서, 이때 요셉이 총리로서 2년 차, 31세쯤 되었을 때예요. 창세기 기록된 야곱의 가족 70인이 이집트 이주한 시기는 1877년, 이주 시기와 야살의 책을 인용한 경우 개인적인 이집트 이주 시기의 추정치가 1656년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출애굽에 기록된 것에 대한 창세기의 이집트 이주 시기고, 요거는 야살의 책의 기록으로 인용한 1656년에 야살의 책의 기보로 한 이집트 이주 시기가 1656년. 그래서 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출애굽에서는 야살의 책이나 출애굽기나 똑같지만 1466년 시기로 이렇게 동일하나 이집트 이주 후 출애굽까지 이집트 내 체류 기간의 차이가 있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넷째 딸, 레위의 넷째로 태어난 딸 요게벳이 출생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게벳은 요런 경우는 요때 요게벳이 출생한 걸로 돼 있어요. 자, 야살의 책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집트 이주할 시기 1656년 직후에 출생을 해서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모세는 1526년에 출생했다. 모세 1526년, 이집트 이주 시기 1656년, 1656년 기원전 요게벳 이집트 이주, 요게벳이 출생했어요. 그 다음에 130년 후에 모세를 출산했다. 1526년.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집트 체류 기간은 130년 더하기 80년 해서 총 210년간이다. 이집트에서 체류 기간이 총 210년간이다. 이집트 이주 직후 레위의 넷째 딸 요게벳이 출생했고, 목의 친어미 1656년 요게벳이 요때 출생을 했다. 역대상 6의 1에 모세 족보를 참조하면 레이란 이집트 이주 시 44살, 보앗은 창세기 46장이 11절에 있어요. 그아시라서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 시 몇 살인지 그거는 아직 몰라고. 아므람은 이집트에 이주해서 거기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또 모세는 이집트에서 1526년에 출생을 했다. 야살의 책에 59장 9절을 인용해보면 레위의 자녀는
게르손, 게핫, 무라리, 그들이 누이 요게벳이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도착 직후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도착 직후 바로 태어난 자라. 요게벳은 애굽 땅에 도착 직후 출생을 해서 따라서 요게벳의 나이는 이집트 이주 시기와 동일하다. 그래서 요게벳은 1656년에 출생을 했다. 이집트 왕조는 요때 존재했고 야곱이 70인 이주, 70인 가족을 이끌고서 이집트 이주할 때는 1656년 힉소스 왕조가 시작된 지 약 32년이 지났을 때 이집트 이주를 했다. 힉소스 왕조 32년 차가 됐을 때 야곱이 70인 직계를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했다. 1656년. 자, 야세르 책의 63장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인용해보면 이집트 이주 후 93년이 되는 해에 야곱의 아들 레이가 애굽에서 죽었다. 레이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들이 그를 관에 넣었고 해서 이하 생략을 했어요. 야세르 책의 63장의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부터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전부 이제 자연사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자, 유다의 혼인관계, 유다의 가정 이제 얘기할 건데, 개인적인 등장인물의 나이를 이제 여기서 추정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70위 명단에 유다의 증손자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38장 관련해서, 그래서 나이를 계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97세에 유다가 10살일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세겜에 이주할 때 야곱이 97세, 유다가 10살, 요셉이 6살. 이때 유다가 세겜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약 17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고 헤브론 서쪽에 아둘람이 있어요. 가나안의 한 여인 알리아스와 혼인했다. 야곱이 99세에 유다 12살에 요셉이 8살, 디나가 9살일 때 아둘람에 거주한 걸로 추정이 되고 세겜에서 디나 9살에 강간 사건이 난 이후로 시몬이 14살. 시몬도 여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여기 디나가 9살일 때 났다는 그 사건에 위에 그 유다하고 그 제일 큰 아들이 기록이 없어요. 나머지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돼가지고 시몬이 14살, 레이가 13살, 요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세겜 및 세겜 일가족 또 세겜 거주민을 대량 학살했다. 약 890명 플러스 300명 여자 그 이상을 살했고, 이때 루벤과 유다는 사건 현장에 없었는지 그 창세기나 그에 전혀 활동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세겜 일가 및 세겜 거주민 얄레를 약 890명이 받았는데, 할레 890명. 세겜 거주 및 대량 살해는 야훼와의 뜻이었다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세겜의 주변의 거주자들 1만 명과의 전쟁제로 번져서 전쟁 선포를 하고 이제 문서로 선전포고를 했고, 전투 대치로 된 전쟁 상황과 급히 전환이 되면서 야곱이 99세에 얼마나 급했든지 야곱의 이삭한테 사람을 보내서 야곱이 헤브론으로, 이삭이 159세 헤브론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가 129세, 이삭이 159세, 이삭과 리브가에게 전쟁 지원군, 그래서 전쟁 지원군 요청해서 전쟁 지원군은 112명, 남자란 남자 몽땅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일꾼들 112명이 남자들이 도착했다. 헤브론에서 아둘람까지 유다가 사는 곳까지 약 18km 정도인데, 유다는 이때 이삭의 지원군과 합세를 해서 세겜의 전쟁터로 긴급 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세겜 거주민들의 대량 살해 당시 활동 기록이 없어서, 유다하고 루벤이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서 유다는 세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때부터 유다가 12살에 아주 체격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일찍 장가를 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유다가
야곱 군대 총 122명의 군대의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유다가 12살에 전쟁 지휘관이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헤브론, 길랏 아르바에 있는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보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말하되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우리의 엘로힘 야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이 159세,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 또 플러스 중보 기도로 야와 전쟁이 개입하고 전쟁 위기를 무산이 되게끔 간신히 넘겼다. 전쟁이 무산이 됐어요. 야곱이 12살에 엘리아스하고 13세, 약 12살에 요때가 요 시기에요. 큰 아들 엘이 출생했다. 요건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야곱이 100세, 요셉이 9살, 유다가 13살, 알리아스 둘째 아들 오난이 출생했다. 야곱이 102세에 요셉이 11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유다가 15살, 엘리아스 16살, 셋째 아들 셀라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05세 때에 아들 10명을 포함을 한 일꾼들 300명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는 인부 102명을 포함한 그 300명 이상을 이끌고 다시 세겜으로 올라갔다. 요 사람들을 이끌고서 9년 전에 세겜의 산 땅, 세겜 땅, 초목이 아주 좋아서 유목 생활에 아주 적합해서 그것이 다시 또 생각이 나서 9년 전에 사둔 세겜 땅으로 다시 올라갔다. 가나안 주변 왕들 아모리 족속과 그래서 4차례 전쟁을 치르고, 이거는 실제 전쟁이에요. 모두 야호와의 전쟁으로 야곱의 아들들 112명의 승리를 이뤘다. 총 아들까지 포함해서 112명의 아들 10명 포함해서 야곱의 105세 야곱의 아들들 10명을 포함해서 112명.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4차례 전쟁에서 야호와의 존재와 천사들이 등장으로 야호와의 전쟁을 경험했고 야호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 중보 기도를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자, 계속된 전쟁으로 아모리 족속이 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평화협정으로 해서 전쟁이 종료가 돼요. 1680년 유다 및 그 형제들 10명은 계속해서 세겜에 거주하고 이제부터 전쟁 끝났으니까 거주하며 야곱의 목축업을 이어간다. 자, 유다의 친어머니 레아 51세로 사망을 했는데 야곱이 106세 때에 레아가 51세로 사망했고, 유다의 친어머니 그다음 레아의 자녀는 장남 루벤 22살, 시몬 21살, 레위 20살, 유다 19살, 이사갈 18살, 스불론 17살, 또 그들의 누이 디나가 16이라 창세기의 30장이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보면 레아가 51세로 사망했고, 레아가 참 얼굴도 못생겼는지 뭐했는지 그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어요. 야곱이 좋아한 사람은 라헬인데, 그래도 레아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주 다 장성했어요. 아주 잘 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주 큰 주력 세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아주 잘 됐어요. 이삭이 168세에, 야곱이 108세에, 요셉이 17살, 벤자민이 8살, 그래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 유다 21살은 형제들 9명과 함께 세겜에서 야곱의 목축 사업을 이어가고,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17세 요셉을 헤브론의 골짜기를 떠나서 세겜으로 보냈다. 세겜을 거쳐서 도착한 도단성에 도착했을 때 그의 형들, 이복 형들을 10명에 잡혀서 요셉이 17세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유다는 이때 21세로 이미 3명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의 아비였는데 3명의 아들을 둔 유다가 21살이
요셉을 팔자고 해서 이집트에 요셉이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자, 이삭이 171세, 요셉이 111세, 벤자민이 11, 그 다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이집트 외 생활은 요셉이 20살이었다.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4살, 알리아스가 25살, 20살 장남 엘과 다말이 혼인했다. 장남 엘과 며느리 다말이 혼인했다. 이렇게. 자,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다 가정에 이제 혼인 관계가 있고, 또 유다의 아들들 2명이 사망하고, 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이제 근친 상간을 해서 출생하는 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야살의 책엔 45장 23절, 그 다음에 창세기는 38장.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8장에 이런 무슨 가정 간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간통을 해? 이런 게 무슨 이렇게 성경이야 이래가지고 놀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대로 창세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그때 유다가 24살일 때 셈의 집 후손에게 나가서 셈의 후손 엘람의 딸 다말 13살 당시 그 다말을 데리고 와서 그의 장자 엘 큰 아들을 위한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선택해서 데려오고 온 거예요. 여기 엘이 다말을 꼬신 게 아니고 유다가 24살이 다말 13살짜리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1675년. 엘이, 큰 아들 엘이 그의 아내 다말에게 들어갔으니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들어갈 때, 이제, 성행위를 할 때, 그의 정자를 바깥으로 쏟아냈으니 질외사정이라고. 제가 솔직하게 다 그렇게 썼어요. 질외사정. 그래서 주의 목전에 그 행위가 악하였다. 그래서 야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1674년.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오난에게 그 동생에게 말하되 내 형의 아내 다말에게 들어가라. 그 다음 친정으로서 그녀와 혼인하라. 그리고 내 형의 씨를 이으라 했다. 이제 형사취수법 같은 한국에서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1674년 두 번째 아들이 형의 부인,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혼인하게 돼요. 이에 유다가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2살 차이가 있네. 그녀에게 들어갔으나 둘째 아들 역시 그의 형하고 똑같이 질외사정을 했다. 성관계를 하는데 정자를 바깥으로 버렸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야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형수가 임신이 되지 않도록 고의적으로 질외사정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가 야호와의 목전에 악하였다. 이게 그분 야호와께서 오난을 또한 죽였다. 그래서 자, 유다가 이때 26살, 다말이 15살인데 서양에서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질외사정, 오난이라고 이렇게 이걸 굉장히 안 좋은 아주 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난이 죽자 유다가 다말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클 때까지는 내 아버지 친정집에 가서 머물라 하였으니 이는 유다가 다말에게 실로에게 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그가 말하길 혹시 세 번째 아들도 그 형들 2명처럼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 겁이 나니까 세 번째 아들을 결혼을 못하고 또 나이도 좀 어리지만 11살이지만 그래서 주저주저하다가 야달이 15살에 일어나서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약 한 3년 동안 기다렸다. 3년 동안 제가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해가 지나고 유다가 29살이 됐을 때 유다의 아내 알리아스가 사망했다. 유다가 그의 아내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알리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가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그들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띠임나로 올라갔다. 1670년 다말이 18살일 때에.
자, 양털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29살에 딥나로 올라간다는 것을 다말이 들었다. 그러니까 옆에 동네니까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한편 실로가 성인 14살이 됐는데도 유다가 그 실로를 셀라를 다말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약 4살 정도 차이가 나요. 셀라가 14살, 다말이 18살. 벌써 청상 과부로 약 한 4년, 5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5년 정도. 그러니까 청상 과부로 3년 지냈고, 그 다음에 첫 남편이 죽은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에 다말이 일어나서 그녀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을 두르고 자신을 완전히 가렸다. 그가 나가서 통행로에 앉았으니 그 길은 딥나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1670년 유다가 29살, 셀라가 14살, 다말이 18살. 그러니까 4살 차이가 나는데 혼인을 안 시켰어요. 자, 유다가 29살이 지나가면서 옆에 그 길거리에 서 있는 그녀 다말을 보고서 그 다말을 길거리 여자 창녀로 오해했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거래를 하고,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거예요. 성매매로 거래를 하고 다말을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다. 이에 그녀가 유다 29살에 의해서 임신을 했다. 7개월 후에 출산 때가 되었으니 보라, 그녀 다말이 쌍둥이가 있더라. 쌍둥이가 있더라. 그 첫째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세라. 베레스와 세라. 여기서 이 베레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족보에 나와요. 이 베레스가. 그때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셈의 집 후손에 나와서 엘람의 딸 다말을 그의 장자 엘을 위한 아내로 취하였다. 다말의 친정집은 딥나로 가는 길, 중간 길목 에남 이렇게 되고 유다의 거주지로부터 약 6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제가 요건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결국 며느리하고 유다는 결국 이웃 마을,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옆에 조금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자, 1674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2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한 지가 요셉이 21살, 그래서 아둘람에 거주했고 유다가 25살, 알리아스가 26살, 장남 엘이 사망했다. 다말이 14살. 그 다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2세, 이집트 노예 생활 21살, 아둘람 거주, 유다가 25살일 때 오난과 혼인을 시켰다. 형수 다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 다말과 혼인했고, 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사망했다. 다말이 15살, 둘째 아들 13살. 그 다음에 요게 1673년 헤브론 거주할 때 야곱이 113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이 22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6살, 알리아스가 27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11살, 아직 어리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며 아직 셀라가 어려서 셀라가 크기까지 기다리라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둘째 아들은 이미 사망을 했고 세 번째 아들 셀라마저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쳐서 유다의 2명 아들 엘과 오난이 사망을 했다. 이건 이제 지루의 사정을 했기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서양의 일부 학자들 주장에는 다말이 워낙 성욕이 너무 세가지고 두 남자를 아주 말려 죽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1671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15세, 이집트 노예 생활은 요셉이 24살,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8살, 알리아스가 사망했다.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린 며느리가 17살. 그래서 헤브론 거주할 때 이삭이 176세, 아직 생존할 때에 야곱이 116세, 이집트 노예 생활하는 요셉이 25살. 이때는 경호실장의 부인 때문에 아주 계속 시달릴 때 계속 경호실장의 부인이 계속 요셉을 꼬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둘람에 거주하는 유다가 29살, 세 번째 아들 셀라가 14살. 셀라가 다 컸는데도 연락이 없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는
딥나는 어디에 있냐면 아둘람에서 북서쪽으로 약 13km, 약 팔레스타인 땅에 딥나가 북쪽, 서쪽, 약 북서쪽으로 13km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걸어서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며느리 다말이 변복, 복장을 바꿔 입고 아주 창녀로 위장을 하고 중간 길목 에나임에서 딥나로 올라가는 길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길가에서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를 유혹해서 시아버지 유다 29살, 며느리 다말 18살, 유다와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간의 근친 상간으로 이제 출생한 쌍둥이가 돼요. 쌍둥이가 헤스론이에요. 그래서 자, 헤브론의 거주 야곱이 117세 이집트 내생활 요셉 26살, 유다가 30세,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다. 페레스하고 세라. 여 페레스가 예수님의 직접 조상이 돼요. 이렇게. 창세기 42장 1657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29세, 이집트의 총리로 38세, 유다가 42세, 며느리 삼손 하나, 쌍둥이 아들 페레스가 또 장남을 출산했다. 페레스가 또 출산해서 헤스론을 이렇게 낳았고, 또 요게 똑같은 형제는 세라는 아직 혼인을 안 해서 아들이 없고, 또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10 아들들이 이집트로 먹을 식량을 사러 갔다. 요때 1차 시기 시몬이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간다. 자, 창세기 43장에 1656년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야곱이 130세, 이집트의 총리 39세, 유다가 43살, 며느리 다말이 32살, 아들 쌍둥이 베레스가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베레스가 하물을 낳았다. 쌍둥이 아들, 요렇게 쌍둥이는 아직 이제 후손이었고, 베레스가 둘째 아들 낳았다. 이렇게 둘째 아들 낳았어요. 심한 기근으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렇게 아들 요렇게, 또 요 역시 예수님의 위에 아들 있어요. 위에 아들 이렇게. 자, 2차 요때는 2차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벤자민이 동반했다. 창세기 46장 1656년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 39세,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야곱의 직계가족 70인을 이집트 이주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곱이 130세에 헤브론을 출발해서 부엘세바에서 야곱께 예배하고, 유다가 43살에 며느리 32살 쌍둥이 아들 베레스가 13살, 두요의 두 아들 헤스론과 하물, 그러니까 요렇게가 예수님의 직접 조상이 돼요. 쌍둥이 아들 세라는 이집트에 이주를 했고, 그래서 70인 명단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힉소스 왕조 총리로 80년간 지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이집트 파라오 마그론이 82세로 전살했다.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기 시작을 해요. 요때부터. 그래서 요때 걸린 기간이 4년인데 약 3년 동안 전쟁을 계속하면서 제18왕조가 이집트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추격을 해서 결국은 힉소스 왕조가 패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이집트의 반이스라엘 통치 권력 18왕조의 통치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집트 이주 후에 86년이 지나서 유다가 129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이주 당시에 유다는 43세였는데 129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시 세겜의 사건으로 올라가서 야곱이 99세에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 또 셋째 아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거주자를 살해했다. 세겜 주변의 거주자 1만 명들이 모여서 전쟁을 대치하고 전쟁이 선포가 됐고, 야곱의 기도와 이삭의 지원군이 도착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을 포함해서 총 122명이 1만 명과 전쟁 대치를 하는 거예요. 세겜의 헤브론에서 약 81km 떨어졌고, 아둘람의 여기까지는 약 17km에서 달려온 유다가 나서서 전쟁 지휘관으로 활동했다. 전투 대치 상황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삭이 보낸 전쟁 지원군 112명, 또 중보 기도와 야후와의 전쟁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1차는 아주 무산이 돼서 간신히 넘겼어요.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발생할 때 야곱이 99세, 요셉이 8살, 루벤이 15살, 시몬 14, 그 다음에 유다가 12살, 납달리 12살 해서 벤자민이 출생하기 전이다. 이때는 벤자민이 없었어요. 자, 야곱이 99세 베델로 긴급 피신을 해서 전쟁이 무산됐고 야호와 명령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바로 도망을 했고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이때 사망을 했다.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145세로 추정이 되고 요때 사망을 했다. 창세기 35장 8절. 드보라가 이렇게 했는데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고만 나와있지 드보라하고 리브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사촌간이에요. 친사촌 언니가 돼요. 리브가가 사촌 동생이고 사촌 언니가 돼요. 창세기 35장 8절. 계기록 야살의 책의 족보에서 리브가 유모 드보라의 족보가 있는데 리브가의 사촌 언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에게서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이름이 이러하니 나홀에게서 우주, 부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들이 부두엘. 여덟 번째 아들이 부두엘. 부두엘의 아들은 자식은 하나, 둘, 세 명. 하나, 둘, 세 명. 스짤, 세짤, 라반, 리브가. 근데 라반과 리브가는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출생 기록만 있고 뒤에 사망이나 중간에 성장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한 것 같아요. 여기 8명 아들이 있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에게서 밀가가 낳은 자녀들이라. 이렇게 해서 밀가가 낳은 자녀들 8명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 부두엘. 부두엘의 자식은 하나, 둘, 세 명. 그 중에 2명은 계속해서 기록이 있고 요 세자르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둘째 형 나홀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루마였고 그녀 또한 나홀에게서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을 낳았다. 나홀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딸 외에도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또한 그에게서 하란에서 자녀를 낳았다. 본처 밀가에서 낳은 8명, 또 첩에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래서 총 12명. 나홀의 첫 번째 태생 장남 우주의 자녀는 나홀의 첫 번째 장남 우주의 자녀는 하나, 둘, 셋, 4명이 있고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이 있고 또 아들 4명 외에 그녀의 누이 드보라였다. 여자 딸이 드보라예요. 여기 드보라가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리브가의 사촌 언니다. 이렇게 우주의 딸 리브가 유모, 리브가의 사촌 언니, 사촌간이야 이거요. 자, 야곱이 100세 때 벤자민이 출생했고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현재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에브라스에 매장이 됐고 리브가 130세로 사망했다. 여간 사두다 맹세를 깬 라반을 야와가 치심으로 라반 외삼촌이 사망했고 어머니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외삼촌이 사망했다. 그 전에 유모 드보라가 사망했다. 그래서 노인들 저 손조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 단계가 와요. 그 다음에 에델망대 건너편에 천막 생활을 했다. 에델망대 건너편에 천막 생활을 했다. 그리고 야곱이 100세에 레아엘이 45세로 사망한 이후에 어린 벤자민 아주 어린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야곱이 빌하의 천막으로 침대로 옮겨서 생활했다. 자, 루벤이 그의 어미 레아를 위해서 질투해서 빌하의 천막으로 쳐들어가서 야곱의 침대를 빼내었다. 야셀의 책에는 야곱의 침대를 빼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창세기에는 루벤이 16살짜리가 빌하 천막으로 쳐들어가서 빌하 작은 어머니의 빌하와 간통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어머니하고 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장자권이 박탈됐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야곱의 침대를 빼넣었다 그랬지만 여기 창세기에서는 빌하 작은 어머니와 간통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 그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1681년 야곱이 105세 때에 세겜 땅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9년 전에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은 100개, 5세계를 주고 구입한 세겜 땅을 지키려고 야곱의 아들 10명하고 야곱이 데려간 젊은 일꾼들 300명하고 군인으로 쓸 수 있는 102명에서 야곱의 군대 112명으로 이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차렸다. 연속적인 승리의 평화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다. 야곱의 유언 중에서 창세기 48장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세겜 땅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10명의 아들 및 일꾼 300명, 전쟁할 수 있는 남자 추종자 102명을 포함한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 300명을 데리고 이삭은 세겜에서 계속해서 목축 사업을 하고 잔류를 하면서 계속 거기서 야곱의 사업을 이어나갔다. 1680년 야곱 106세 때 요셉이 15세에 벤자민 6살 헤브론의 이삭의 집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요때는 이제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다시 이제 야곱이 내려온 경우에요. 그래서 야곱이 106세 때 요셉이 15세에 레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레아가 사망했다. 창세기 49장 31절. 자, 이삭이 166세로 아직 이삭이 살아있을 때 레아가 사망했어요. 이삭을 부양하면서 헤브론에 거주할 때 세겜에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목축 사업을 그런 소식을 계속 요셉이 전달했고 또 요셉을 시켜서 야곱이 거기까지 또 전달할 거 전달했고 이때부터 요셉은 야곱의 10명 아들들에게 생겨난 사업상 잘못을 전부 고자질하는 그런 걸로 해서 아주 미움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 차례 죽을 고비의 전쟁을 여러 번 겪은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 대부분 21살에서 15살 나이가 이렇고 112명 전쟁 경험이 많아요. 일단은 아모리 족속과의 마지막 전쟁할 때 야곱이 105세, 요셉이 14살, 벤자민이 5살. 요셉이나 벤자민은 한 번도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도 라헬에 남겨진 2명 아들마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야곱이 10명 아들이 전쟁을 참전하는 동안에도 요셉은 전쟁에 나서지 못하겠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요때 또 벤자민 요때에게 앙심을 풀고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셉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다. 이삭이 168세 1678년 야곱이 108세에 요셉이 17살에 헤브론에서 야곱의 천막친 사업장 세겜을 거쳐서 도단을 여행할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요셉이 17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 자, 힉소스 왕조의 근원을 제가 개인 기록했는데 야살의 책의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잡아보면 야살의 책이 10장의 30절에 에벨의 모든 손자 자손들의 아버지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 중 일부가 또한 그들 스스로 성읍들을 건설했으니 그들이 흩어졌던 곳들이며 그들이 성읍 그들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1세대 셈의 아들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2세대 아르박삿 루드 아람이며 그들이 스스로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모든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그때 셈의 아들 아수르와 그의 자녀들과 식구들이 나아갔으니 그들의 몸은 매우 크고 건장하며 그들이 발견한 땅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이 나아간 땅에서 매우 큰 골짜기를 만나니 그들이 스스로 4개 성읍을 건설하고 그들의 자신들의 이름과 사건들에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지었다. 대부분 강을 끼고 있어요. 아수르의 자손들이 건설한 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니 니느웨, 러센, 갈라, 르호보도 아수르의 자손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거한다. 아람의 자손 또한 나가서 그들의 한 성읍을 건설했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큰 형 장남의 이름을 따라서 우즈라고 불렀다. 그들이 거비하면서 우즈의 땅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바벨탑 사건이 이후에 2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50살 되었을 때 시날 땅 니므롯 왕이 90세 때에 아수르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갔으니
그의 이름은 벨라이며 그가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그의 식구들과 함께 체류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니누의 땅으로부터 나가서 그들이 소돔 건너편 평지의 성읍들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들이 거기에 거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 한 작은 성읍을 건설했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라서 벨라라 지었다. 그것이 소알 땅이니 오늘날까지 소돔과 고모라 지금 현재는 사해 지하 속으로 매몰된 고대 도시지만 그 옆에 있는 도시로 아모리족은 가나안 땅에 넓게 거주했고 셈의 가족들이 그들의 언어와 성읍에 따라서 이러하니 그 탑 사건 이후에 땅 위에 그들이 흩어진 후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있는데 자 아스의 후손 니누에서 이주해온 이민족이 소알 땅을 거쳐서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셈족들이 대거 거주하면서 결국 소알 땅의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해서 한때는 이집트를 통치했다. 그것이 바로 힉소스 왕조다. 자,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힉소스 왕조는 힉소스는 foreign chief에서 왕조의 근원은 소알 땅. 야사르 책의 46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야사르 책의 46장의 16절. 야사르 책의 46장의 16절을 인용하면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자가 복직을 한 후에 그 아이 파라오의 장남이 태어난 지 3일째에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소알의 땅, 요제 제가 여호할게요. 롯이 거두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롯이 긴급히 피했던 작은 도시 소알의 땅, 힉소스 왕조의 근본 출신 지역.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가 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한 파라오가 소알의 땅과 애굽의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알의 땅과 애굽의 땅의 군대들을 위하여 브라보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의 관리자들과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결국 힉소스 왕조 셈의 이방인 출신의 이집트 통치의 권력은 소알 땅의 출신 또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수르의 니누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따라서 소알 땅을 찾아온 그 이민족들 결국 그 소알 땅의 이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 힉소스 왕조의 근원 출신을 파악하지 못해서 힉소스 왕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힉소스 왕조는 아수르의 지역에서 니느웨에서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소알의 땅으로 이주해온 벨라 왕의 후손들로 그 후에 이집트 나일강 하류 삼박주 지역까지 셈족계 민족들이 대거 거주해서 결국 외국인 통치 권력이 이 지역을 장악해서 힉소스 왕조가 상이집트, 중이집트, 하이집트, 이건 하류예요, 하류. 이집트의 강하류 통치자로 힉소스 왕조를 세우고 초기에 요셉이 총리 80년 동안 근무하였다. 이렇게 해서 제가 힉소스 왕조의 근원을 추정하고 있어요. 힉소스 왕조의 셈적 이방인 출신의 이집트 통치 권력은 소알 땅의 출신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수르의 니느웨에서 나와서 새로운 정착지 소알 땅을 찾아서 나온 이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자, 1869년 롯이 69세쯤 됐어요. 베델과 소모라 고모라 지역에서 남남쪽으로